아직도 저 훌륭한 음유시인이 낭송을 이어가고 있고 모두들 앉아서 숙연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노래는 때마침 아카이아 군사의 귀국 대목에 접어들어 트로이로부터 팔라스 아테나 여신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귀국 즈음에서의 비통한 이야기를 엮는 참이었다. 그 음유시인의 경건한 노랫소리를 이카리오스의 딸이며 남달리 생각이 깊은 페넬로페가 2층 방에서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녀는 시녀 둘의 부축을 받으면서 층계참까지 나와서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부인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그녀는 구혼자들을 마주하게 되자 머리장식 베일을 두 뺨에 내려 드리웠다. 그러고는 성실한 두 시녀를 양옆에 거느리고 육중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큰 기둥 옆에 멈추어 섰다. 이때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 경건한 음유 시인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페미오스여, 당신은 그 밖에도 숱하게 인간들이 신들의 고결한 행위에 대해서 노래한 이야기들, 사람들 마음을 매혹하는 노래를 알고 계시지요. 그런즉 여기 당신의 많은 청중들을 위해 그 하나를 더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조용히 포도주를 마시고 계십시오. 하지만 지금 읊는 노래만은 그만둬 주세요. 비통한 그 노래는 언제나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듯이 괴롭힌답니다. 더구나 잊을 수 없이 슬픈 일을 당한 뒤로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편 생각을 잊을 새 없고 그토록 훌륭하신 분을 잃어버린 슬픔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 이름은 온 헬라스와 아르고스 중원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 말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말했다. 어머님, 어찌하여 이제 와서 새삼스레 훌륭한 이 시인이 마음 내켜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는데 이런저런 불평을 하십니까? 사실 그것은 이들 시인들의 의도가 아니라 제우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께서는 이 땅 위에서 노고를 겪는 우리 인간들 저마다가 오직 신의 뜻에 맞도록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랍니다. 어머님께서는 페미오스가 다나오이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택하여 읊는다 해서 그리 나무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새로운 노래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머니도 생각을 돌리시고 들어보시도록 용기를 내십시오. 오디세우스 혼자만이 트로이 땅에서 돌아올 시기를 놓친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말입니다. 어떻든 어머님께서는 방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던 일이나 계속 해주세요. 배를 짜시거나 시를 감으시거나 하시면서요. 그리고 시녀들한테도 제 할 일들을 하라고 분부하십시오. 연설은 남자가 할 일이지요. 제가 말입니다. 이 집안에선 제가 주인이니까요. 페넬로페는 크게 놀라 다시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다. 아들의 생각 깊은 말에 가슴 깊이 감동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녀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그리운 남편 오디세우스 생각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가 그녀의 눈꺼풀에 단잠을 내려주실 때까지. 한편 구혼자들은 어두컴컴한 넓은 응접실에서 떠들썩하게 짓거려대면서 저마다 그녀의 침대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에게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다. 내 어머니에게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여, 무척 뽐내며 난폭하게 구시는데 지금은 떠들지 마시고 모두 식사나 하면서 즐깁시다. 이토록 훌륭한 시인의 노래를 듣는다는 건 참으로 즐거운 일이거든요. 목청이 좋기로는 신들 못지않은 분이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일찌감치 나오셔서 회합을 가지기로 합시다. 나는 당신들에게 서슴지 않고 딱 잘라 선언합니다. 이 집에서 모두 나가달라고요. 식사 걱정은 다른 데 가서 하시는 게 마땅하지요. 이 집 저 집 번갈아가며 자기들 재산으로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서요. 하지만 당신네들이 이렇게 한 사람의 가산을 탕진하고서도 보상조차 않을 생각이라면 차라리 완전히 먹어치우는 게 더 낫겠지요. 그렇게 되면 나로서는 늘 여기 계신 불멸의 신들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제우스 신께서는 내 보복의 성취를 허락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내가 당신들을 이 집안에서 완전히 다 죽여버린다고 해도
누구도 내게 뭘 할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선언하자 그들은 모두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텔레마코스의 대담한 말에 놀랐다. 그러자 에프테이테스의 아들 안티노스가 말했다. 텔레마코스요, 하게야, 자네한테 그렇게 오만한 소리를 하게 한 것은 물론 신들일 테지. 참으로 대담한 말투로구나. 자네 부친의 아들로서 자네가 이곳 주인이긴 하지. 하지만 크로노스의 아드님이 자네를 바다로 둘러싸인 이타카 섬의 군주 같은 걸 시키지는 않도록 빌겠네. 이 말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안티노스님, 무엇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당신은 언짢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난 제우스 신의 허락이 있는 한은 내 임무를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이 지위가 인간 세계에선 아주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지만 군주란 결코 하찮은 지위는 아니지요. 순식간에 그런 사람의 집안은 유복해지고 그 자신도 한결 영예를 얻게 되니까요. 그러나 아카이아인 영주가 이 성 밖에도 또 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타카 섬에도 숱하게 있습니다. 젊은이든 나이가 많은 분이든 간에 말이죠. 그 가운데 누군가가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테지요. 거룩한 오디세우스가 죽고 나면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집과 하인들의 주인이 되겠지요. 내 거룩하신 아버님께서 전쟁 중에 나를 위해 얻어주신 하인들이니까요. 그 말에 폴리보스의 아들인 에우리마코스가 말했다. 텔레마코스요, 누가 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타카 섬에서 아카이아인들의 군주가 되느냐 하는 것은 신들의 뜻에 달린 일이야. 하지만 자네 집 재산은 자네 스스로 확보하고 성 또한 자네가 직접 다스리도록 하는 게 좋겠지. 이 이타카에 계속 사람들이 사는 동안은 자네 의사를 거슬러 폭력으로 자네 재산을 빼앗으려는 이가 절대로 없기를 빌겠네. 그런데 여보게, 아까 그 손님에 대해 자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네. 그 무사는 어디에서 온 인물인가?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하든가, 또 어떤 집안 출신이며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어디에 있다든가, 아니면 아버님이 돌아오신다는 소식이라도 가져왔던가, 또는 볼 일이라도 있어서 이 땅에 왔단 말인가? 날개가 돋친 것처럼 참 황급하게도 달아났군 그래.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 틈도 주지 않고 말일세. 그렇지만 용모가 결코 천해 보이지는 않던데. 그 말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답했다. 에우리마코스요, 제 아버님의 귀국 희망은 이제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디로부터 돌아오리라는 소식도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것이 어디서 들려온 것이든 간에 이젠 어떠한 소문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으로 불러들인 점쟁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까 저희 집에 오셨던 손님은 제 아버님과 오랜 친구이신 타포스 섬 사람입니다. 용감한 기상을 가진 앙키알로스의 아들 멘테스라는 분으로 항해에 익숙한 타포스 섬의 군주랍니다. 텔레마코스는 이렇게 말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불사의 여신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춤과 시를 즐겼다. 그렇게 즐거움에 취해 있는 동안 어느덧 밤은 깊어지고 그들도 그제야 저마다 잠자리를 찾아서 제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마음 깊이 곰곰이 생각에 잠기면서 아름다운 정원에 드높이 세운 전망 좋은 전각 안의 침실로 돌아갔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든 충성심에 넘친 에우리클레이아와 동행했다. 그녀는 페이세노르 집안 오프스의 딸이었으며 그 옛날 라에르테스가 아직 나이 어린 그녀를 20마리의 소를 주고 하녀로 사들였던 것이다. 그러고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녀도 그의 집안에서 소중히 했는데 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서이긴 했지만 절대로 그녀와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하녀들 가운데서 누구보다 텔레마코스를 귀여워했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를 손수 키워왔기 때문이었다. 텔레마코스는 편안한 분위기가 감도는 방문을 열고 침대에 걸터앉아 부드러운 겉옷을 벗었다. 그리고 그것을 현명한 늙은 하녀의 손에 건네주었다. 그러자 늙은 하녀는 그것을 차곡차곡 잘 매만져 나무 침대 옆 걸대 위에 걸쳐놓았다. 그렇게 한 다음 침실에서 물러나
은으로 된 손잡이를 당겨 문을 닫고는 그 위에 가죽 고리를 걸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그는 부드러운 양털 담요를 덮은 채 아테나 여신이 가르쳐주던 여행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다.